칸만 다 세어도 73개. 마주했을 때 설레는 사람들과 숨이 턱 막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무지막지한 계획표. 쓰다가 지치는 바로 그 계획표. 2026년 새해가 되니까 계획 세우는 내용의 콘텐츠가 정말 많이 보여요. 특히 몇 년 전부터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 계획표는 필수인 것처럼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 다 만드는데 나도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만다라트 계획표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만다라트 계획표의 불편함.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만들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채워야 할 칸이 무려 64칸이에요.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이걸 다 생각해내는 데만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머리를 쥐어짜내어 쓰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쓰는 건가? 아니면 칸을 채우려고 쓰는 건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계획 공장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세우고 실천해야 할 계획인데 나중엔 인터넷 검색창을 뒤지며 다른 사람들의 만다라트 계획표까지 참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만다라트 계획표 방식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아예 버리기보다는 방향을 바꿔보기로 결정했어요. 계획 대신 감정으로 시작하기. 어렸을 땐 계획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았어요. 듣기만 해도 설레잖아요. 내가 다 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계획하면 조금 버겁게 느껴져요. 일단 세우면 지켜야 할 것 같고 못 지키면 나만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만약 계획이 아니라 감정으로 한 해를 설계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이 감정 만다라트예요. 감정 만다라트를 소개합니다. 만다라트의 구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운데에 하나, 그리고 그걸 둘러싼 주변에 8칸. 그런데 저는 가장 가운데 보통 핵심 목표를 적는 칸에 이걸 적었어요. 2026년에 내가 가장 많이 느끼고 싶은 감정이요. 목표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또 이루고 싶은 나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주 느끼고 싶은 감정 하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 감정을 기준으로 주변 8칸을 채워요. 이때 질문은 딱 하나예요.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핵심 감정을 이루고 있는 하위 감정이 될 수도 있고, 핵심 감정을 느끼기 위한 필요 조건을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주변 8개의 칸들에는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적지 않는다는 것. 운동하기, 새벽 기상, 독서하기 등 이런 건 나중에 적을 거예요. 지금은 오직 어떤 상태에 가까워지고 싶은지 이것만 적는 단계예요. 그래야 이 만다라트가 또 다른 투두리스트가 되지 않아요. 8칸의 하위 감정 또는 필요 조건을 적었다면 나머지 64칸에는 8칸 각각을 느끼기 위한 작은 해결책, 마음가짐, 필요한 행동을 적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미 투두리스트는 넘치잖아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을지 문구나 문장으로 써도 좋고요. 예를 들면 단단한 마음을 가지기, 한 번에 하나씩, 모두가 나 같지는 않다, 이 또한 지나간다 등 좌우명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힘나게 하는 문장들이면 좋아요. 감정 만다라트 예시. 제가 만든 감정 만다라트와 함께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핵심 감정으로 이 단어를 적었어요. 평온함. 기쁘지 않아도 괜찮고 열정적이지 않아도 크게 잘 되지 않아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상태. 저는 2026년에 와, 나 진짜 끝내주게 잘 살았다 보다는 나를 잘 돌보며 괜찮게 살았구나 라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이 평온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느끼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하위 감정이나 필요 조건들은 뭘까?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그 끝에 제가 적은 것들은 이것이었어요. 안정감, 여유, 안전감, 초연함, 몸의 편안함, 명료함, 충족감, 자기수용.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럴 땐 챗 GPT나 제미나이의 힘을 조금 빌려보면 좋습니다.
평온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이루고 있는 하위 감정 8가지를 알려줘.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뜻과 함께 자세히 알려준답니다. 여기엔 정답이 없어요. 누군가에겐 이 8칸에 설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침묵, 거리두기 같은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핵심 감정과 8칸의 하위 감정 및 필요 조건을 채웠으면 이제 64칸의 목록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구역만 보여드릴게요.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 제가 고른 한 가지는 자기 수용이에요. 저는 아직 저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많은 시간에 걸쳐 간신히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관대해졌거든요. 자기 수용은 감정이라기보단 필요 조건에 가까워요. 이것을 위해 저는 다음 8가지를 목록에 적었습니다. 먼저 러브코드 명상. 제가 잠들기 전에 하는 간단한 명상이 있어요. 두 번째, 못 지킨 계획은 2월하기. 못 지킨 계획에 과감히 X표 치는 것도 좋지만 때론 내일이나 다음으로 넘기는 유연성도 필요해요. 세 번째, 거울로 내 눈 바라보기. 세수할 때만 거울을 보는 저로선 큰 용기를 냈습니다. 네 번째, 모닝 저널 지속하기. 이걸 쓰면서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써보려고요. 다섯 번째, 괜찮아 자주 말해주기. 제 안엔 아주 엄격한 심사위원이 한 명 살고 있거든요. 수시로 얘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줘야 해요. 여섯 번째, 나만의 향수 뿌리기. 제가 고양이들을 기르고 있어서 자주 뿌리지 못하지만 외출할 때는 꼭 뿌리려고요. 일곱 번째, 좋은 문장 매일 써두기. 필사 노트에만 담아두지 말고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에 붙여두기로 했습니다. 여덟 번째, 어릴 적 사진 보기. 해맑았던 어린 시절 사진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보려고요. 하위 감정이나 필요 조건 8가지를 선택했지만 그에 따른 마음가짐, 행동들을 작성하기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다이어트, 어학 공부, 취업 준비 등에 대한 행동을 계획하는 데엔 도가 텄지만 이런 경험은 또 낯설잖아요. 그럴 땐 AI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신 뒤에 나오는 의견 중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왜 감정 만다라트는 덜 지치는 걸까? 계획 중심 만다라트는 계속 나에게 물어요. 그래서 너 했어? 지켰어? 왜 못한 거야? 그런데 이 감정 만다라트는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즘은 덜 불안해? 조금은 편안해졌어? 그 감정에 얼만큼 가까워졌어? 성공과 실패로 딱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건 거리의 문제로 변하거든요. 감정 만다라트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 감정 만다라트는 완성해두고 액자에 걸어두거나 다이어리 앞장에 꽂아만 두는 용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월말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슬쩍 보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해요. 이번 달엔 평온함에 얼만큼 가까워졌나 또는 멀어졌나 단 퍼센트 또는 상중하 등으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느낌과 그 이유만 한 줄로 적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감정은 평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새해 계획이 벌써부터 버거우신 분들, 그리고 계획을 세울수록 자기 검열부터 시작되는 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칸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충 채우고 남은 빈칸엔 스티커를 붙이거나 낙서로 채워도 돼요. 어차피 나만 볼 거니까요. 누구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올해 나는 어떤 감정을 조금 더 자주 느끼고 싶을까? 이 질문 하나로 한 해를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감정 만다라트를 작성해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2026년 올해 어떤 감정을 더 자주 느끼고 싶으세요? 공개된 곳에 쓰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고 싶은 핵심 감정을 소개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 우리.